방금 전까지 당신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가 갑자기 당신의 손등을 날카롭게 물었었습니다. 당혹감, 배신감,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지금 하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평화롭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시간. 보호자에겐 가장 행복한 힐링의 순간이지만 강아지에겐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쓰다듬기 유발과 자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신경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부드러운 손길도 반복되면 신경계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어느 순간 즐거움은 고통이나 침범으로 변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수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환경에서도 강아지들은 물기 직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놓치죠. 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리나요? 갑자기 혀를 낼름하며 입술을 핥나요? 아니면 눈동자에 흰자위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이건 아이가 엄마, 이제 충분해요. 제발 그만해줘요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 속삭임을 무시하면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은 입을 벌리는 것뿐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5초간 쓰다듬고 손을 떼보세요. 아이가 코를 들이밀며 더 해달라고 하나요? 그럼 계속하세요. 만약 가만히 있거나 자리를 피한다면 그날의 스킨십은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아이에게는 내 말을 들어주는 최고의 보호자라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어릴 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아이와 놀아주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귀여운 강아지가 손을 앙앙 무는 모습에 웃음이 터졌겠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은 아이에게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살점은 너의 사냥감이야 라고 말이죠. 강아지의 DNA 속에는 늑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식 모터 시퀀스가 흐릅니다. 추적하고 쫓고 잡고 무는 본능이죠. 손으로 놀아주는 습관은 아이의 뇌 속에 사람의 손 움직이는 먹잇감이라는 회로를 만듭니다. 응용동물 행동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어린 시절 손놀림 놀이를 자주 한 강아지는 성견이 되어서도 물기 행동을 보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을 때 아파서 손을 획 빼거나 소리를 지르시나요? 아이 입장에선 도망치는 먹잇감이 더 흥미진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바꾸세요. 손 대신 긴 터그놀잇감이나 공을 사용해 거리를 두세요. 만약 손을 향해 달려든다면 나무처럼 그대로 굳어버리세요. 움직이지 않는 타겟은 사냥꾼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2주만 반복해보세요. 당신의 손은 사냥터가 아닌 오직 사랑만을 주는 곳으로 다시 정의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평소엔 천사 같던 아이가 특정 부위를 만질 때만 돌변해 입을 벌린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신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야생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에 개들은 고통을 숨기는데 천재적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낑낑거리지 않아도 몸 안은 이미 만신창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절염, 치과 질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장 질환까지. 미국 수의학협회는 통증 관련 공격성이 가장 오해받는 행동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물기 시작했나요? 특정 부위를 만지려 할 때 몸을 움츠리나요? 그렇다면 훈련사를 찾기 전에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혼내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자기 몸을 방어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당신의 손길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아이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먼저 살펴주세요. 가끔은 아무런 예고 없이 폭탄이 터지듯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경고하지도 않고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패닉입니다. 개의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은 꺼지고 오직 생존만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죠. 뇌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면 몸은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빨을 휘두릅니다. 무엇이 아이를 패닉으로 몰아넣을까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손길,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
보호자인 당신이 너무 사랑해서 꽉 껴안는 행동조차 공포에 질린 강아지에겐 탈출 불가능한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교상사고가 공격성이 아닌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이때 아이를 쫓아가거나 달래려고 억지로 앉지 마세요. 아이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주세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석이나 캔넬로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아이는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말없이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공포에 질린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을 잊게 해줄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사랑으로 물기입니다. 아이가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당신 곁에 다가와 당신의 손목이나 손가락을 입에 살짝 넣고 가만히 있거나 리드미컬하게 잘게 씹는 행동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프지도 않고 힘이 들어가지도 않은 그 묘한 감촉 말입니다. 이건 알로 그루밍이라는 사회적 유대 행동입니다. 무리 내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보여주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죠. 호로비츠계 인지 연구소에서는 이 행동을 일반적인 물기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때 강아지의 몸을 보세요. 근육은 이완되어 있고 꼬리는 천천히 흔들리며 눈은 반쯤 감겨 있을 겁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가장 위험한 무기인 이빨을 당신에게 맡기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는 당신을 이만큼 믿어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라고요. 이때 손을 거칠게 빼거나 혼내지 마세요. 그건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온기를 느껴주세요. 그 짧은 순간, 여러분과 강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강아지의 입은 무는 도구가 아니라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과자극, 사냥 본능, 통증, 공포, 그리고 사랑까지. 아이는 매 순간 우리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순간, 비극적인 사고는 사라지고 깊은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이해하는데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이유 중 여러분의 강아지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공유가 또 다른 반려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오늘 당신 덕분에 조금 더 행복해졌을 겁니다.